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녹음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늘이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월에 들어서는 시작점인데요. 저도 하나님도 휴일을 쭉 보냈을 텐데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왠지 생활기록부의 여파로 푹 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 어떠셨나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날 연휴가 길어서 푹 쉬고 나니까 설날 끝나니까 이제야 새해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아직도 2024년을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아직도 생기부스 그래도 오늘 끝납니다. 그래도 오늘이면 어. 끝나고 한 달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란 소리는 내일 개학이란 소리죠. 아. 저의 방학 이렇게 다 갔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네요.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설 연휴를 보내고 오신 분들도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굉장히 힘들 음. 텐데 맞아요. 개학 전날이라니 약간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음. 음. 저는 오랜만에 진짜 별다른 계획 없는 일주일의 연휴? 사실 9 음. 일이더라고요, 연휴가. 저는 또 맞아요. 하루 휴가를 사용해서. 음. 막바지에 가족들이랑 강릉으로 짧은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뭐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도 좋아했던 강릉을 오랜만에 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또 뭐 음. 하나님이나 친구들과 함께도 갔었던 곳이기도 해서 음. 추억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강릉 저희가 사랑하는 도시죠. 바다도 많고 바다도 많고 바다도 있고 맛있는 건 또 많고 그쵸. 음. 근데 저도 최근에 강릉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대로던가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음. 오래 시간을 보내진 않아서 음. 정말 딱 바다 보고 뭐 시장 들르고 요 정도 하다가 음. 왔습니다. 음. 이게 가족들이랑 가는 것과 뭐 음. 친구나 동료들이랑 가는 것과 이 코스가 너무 또 다르니까 맞아요. 잘 있는지 음. 그대로인지 확인할 음. 겨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잘 가족끼리 돈독하게 보내고 왔다니까 부럽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게 별로 안 아쉬운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보내는 다라는 점이. 네. 네. 그나저나 어. 이 긴 연휴가 지나고 이제 2025 년이 11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 아니에요. 전 아직 2024 년이랍니다. 어쨌든 좀 연초인 건 사실이니까. 오늘 음. 토크토랑의 주제는 말버릇인데요. 음. 사실 말버릇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람마다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나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이 다 각자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튀는 '저 사람 저런 말을 되게 자주 하네.'라는 이런 말버릇 음. 뭐가 좀 많아서 음. 특히 또 말할 기회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고 맞아요. 이게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버릇, 습관을 캐치하고 나면 점점 더 신경 쓰이기도 해서 맞아요. 오늘은 그런 말버릇, 말 습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또 말하는 게 직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 토크토랑 하면서 이게 편집할 때 저희 대화를 듣잖아요. 음. 그래서 '말버릇을 알아챌 기회가 남들보다 쪼끔 많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연초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한데 보통 고치고 싶은 습관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고치고 싶은 말버릇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말버릇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시기에 딱 맞춰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시기랑도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에피타이저를 고를 때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 봤어요. 음. 그릇 같은 느낌이 있는 음식을 좀 고민했는데 그중 떠오른 게 단호박 스프였습니다. 음. 사실 단호박 스프는 저는 흔히 찾아 먹는 메뉴는 아니긴 한데 회사 음. 근처에 이런 건강한 음식을 주로 파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 꼭 이 스프를 시켜야 하거든요. 대표 메뉴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음. 그 집의 핵심은 그 속을 파낸 단호박 자체, 단호박 껍데기를 그릇으로 단호박 스프를 담아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스프를 먼저 안에서 다 떠먹은 다음에 그 단호박을 또 잘라서 껍질까지 사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이 그릇 같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메뉴가 떠오른 이유가 바로 그 외관에 있습니다. 음. 이게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표현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음. 거기에 정말 딱인 에피타이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이게 음. 단호박 스프는 확실히 그 단호박에 담겨 있어야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단호박 스프를 저도 막 그렇게 찾아 먹는 메뉴는 아닌데 더더욱이 술이랑 곁들여 먹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곁들이는 술이 좀 궁금해집니다. 음. 맞아요. 단호박 스프를 준비했다면 곁들이는 술이 뭐가 좋을까 잠깐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뭐 제 스타일답게 단호박을 재료로 쓴 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음. 단호박을 술 재료로 쓰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맞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계절 맥주 중 하나로 펌킨 에일이라는 맥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음. 아 어 보 스타일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맥주 아. 스타일이고 어. 보통 할로윈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요. 그 할로윈에 아. 호박 장식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구나. 단호박이나 호박의 단맛을 사실 은은한 단맛인데 고걸 이제 사용하는 동시에 보통은 향신료를 좀 많이 써서 좀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음. 약간 차이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음. 느낌의 향신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쌀쌀해지는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맥주고 뭐 단호박을 음. 쓰긴 했지만 사실 뭐 단호박 스프처럼 탁한 느낌이나 엄청 달콤한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어. 되게 좋아하는 인천의 엑스트라 스몰 브루잉이라는 곳에서도 이 맥주를 정말 잘 만들어서 당장 어. 가서 지금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술이에요. 어. 저는 단호박을 사용한 맥주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약간 저는 차이티 라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 음. 그런 느낌이 난다니까 게다가 전 또 단 걸 좋아하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제 입맛에도 굉장히 딱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취급하는 데가 굉장히 소수인 거겠죠? 맞아요. 보통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서 그 음. 시즈널 맥주로 양조하는 곳이 있는데 뭐 다수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 기회가 되면 꼭 먹어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저도 구하게 되면 꼭 같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둘게요. 좋습니다. 음. 음. 지금은 가을은 아니긴 하지만 또 이 쌀쌀한 날씨 그리고 쪼끔은 이제 좀 겨울의 끝이 보여지는 그런 날씨에 뜨끈한 단호박 스프와 펌킨 에일 한 잔 하면서 음 말버릇이라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적으로도 말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음. 하나님이 스스로 알고 있는 말버릇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너무 많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들 따라하는 애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자주 있어서 어 음. '제 말버릇이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릴 일이 쪼끔 있는데 음. 애들이 저를 자주 따라하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음. 의지를 가지고 '이건 많이 애들한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는 말을 애들이 많이 음. 따라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틀려도 돼. 그냥 해봐. 우선 해봐. 막 이런 얘기도 그냥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런 것도 많이 말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선생님들한테까지 조금 "이건 너의 말투의 특징이야."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던 건 제가 "야!"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화나거나 혼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휴." 이런 느낌으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옆반에서 제가 또 목소리가 크고 막 이래 가지고 옆반에서 잘 들리나 봐요. 그래서 옆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 그 옆반에서 제가 수업하나 보다.' 이렇게 다들 음. 인식할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시는 말버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냥 인제 애들한테 대할 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말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 말버릇은 방금 또 얘기했던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음. 많이 쓰더라고요. 음.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토크토랑 하면서 편집하면서 막 세 문장인데 세 문장 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 가지고 음. 거슬릴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진짜 안 고쳐지는 말버릇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그렇게 써 가지고. 이게 음. 일본어 번역주잖아요. 근데 저는 실은 일본어를 잘 모를 때부터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쿠션어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쓰는 것 같아서 네 저 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음. 맞아요. 언어를 배우면서 쓰기보다는 한국에서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쵸. 저도 좀 비슷한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저의 말버릇도 인식하고 있어서 고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도 하는데 계속 튀어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음. 말한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음. 그게 "뭐뭐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 음. 맞아요.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습관처럼 쓰고 있는 맞아요. 말버릇이고 음. 토크토랑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방금 얘기하면서도 한 세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맞아요. 또 같아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어. 어 특히 이 표현이 업무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맞습니다. 동료들한테도 업무적으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되게 많이 피드백해요, 리더로서도 그렇고 음. 동료로서도. 근데 그 이유가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확신이 음. 없거나 불확실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데이터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음. 뭔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돼?"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음.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 "확률이 음. 높은 것 같습니다."와 "확률이 높습니다."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발 빼는 거야."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고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자꾸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될 만큼 중요한 상황일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방금도 썼어요. 음. 네 글과 다르게 글로 쓸 음. 때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신경 쓰면 충분히 안 쓸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말이라서 생각의 음. 속도보다 먼저 나가 버리니까 참 음. 쉽지 않다. 음. 저 음. 진짜 정말 거의 모든 문장에 붙이는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아니고 뭐라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방금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이게 말이 되는 그냥 아. 나도 확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아. 게 사실 그쵸, 맞잖아요. 그쵸. 로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면서 음. 불확실하게 말하는 요걸 음. 사실 고치고 아. 싶은데 이게 아. 딱 그것만 캐치해서 고르기가 남이 말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되게 쉬운데 내가 맞 말하면서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그냥 맞아요. 같아요를 쓰는 순간 이제 '아 또 썼네.'라고 생각해 버려요. 맞아요. 확실히
일하는 그런 확실하게 말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저도 신경 쓰고 있고 신경 음. 써야 될 것 같지만 음. 뭐 약간 없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이 쓰려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이제는 토크토랑에서 이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음. 또 이거 말고 제가 자주 쓰는 말버릇 중 하나는 가족 한정으로 쓰는 건데 "아니"예요. 아 네. 제가 이번 편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족이 뭘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그냥 앞에 먼저 일단 부정을 어 깔고 어 그렇게 엄청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게 실제로 노의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가족이 음. 뭐 "나 이렇게 할게." 뭐 "이거 쓸게."라고 했을 때 그냥 쓰면 되는데도 음. 습관적으로 "아니." 나는 아마 가족이라서 음음. 가족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음음. 맞아요. 편한 사람이고 약간 맞아요. 음. 그런 게 클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잘 쓰긴 하는데 저는 약간 일부러 유머의 요소로 쓸 때도 많아요. 음.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진짜", "근데" 이거 문장에 처음에 붙이는 거 "국룰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다들 많이 어.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뭐 강조할 때 "아니." 이렇게 시작하면 다들 약간 이목이 아.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요소로도 쓰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 개그의 요소도 되고 막 이래 가지고 음. 저도 잘 쓰는 말투입니다. 그렇군요. 음. 아, 예, 저희가 자주 쓰는 말버릇을 좀 공개를 해 봤는데 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내 말버릇 뭐가 있지?' 라고 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 제가 말버릇을 신경 쓰게 되고 또 이번 저희 토크토란 주제로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한 것도 누군가의 말버릇을 우연히 캐치했던 경험이 있어서예요. 음. 그분이 진짜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TVN 같은 채널에 강의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약간 음. 거기 나오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음. 말을 음. 잘하는 분인데 문득 저도 깨달은 게 특정 단어를 거의 모든 말의 시작 때마다 쓰시더라고요. 뭐 사실 어 모든 문장이라고 하면 좀 오버인데 음. 약간 한 문단에 한 번씩은 계속 쓰시는 것 같은? 잠깐만요. 혹시 "아니", "진짜", "근데" 셋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음. 아쉽네요. 어. 어. 정확하진 않은데 사실 제 기억에는 이제였어요. 아. 아 맞네요. 이것도 많이들 그 쓰는 말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 원래 음. 이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쓰시는 단어였고 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하게 사실을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말할 때 원래 내용을 되게 집중해서 듣게 하는 흡입력 있는 말을 하시는 음. 분이었는데 음. 표현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번에는 이제를 몇 번 말하는지 세야겠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어. 동료들이랑 장난도 치고 내기도 어. 하고 그래서 이런 기억날 만한 누군가의 말버릇 혹시 하나님도 있으신가요? 저 진짜 완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어 쪼끔 더 재밌어요. 근데 어.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사는 지역이 좀 특정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사투리로 이제가 인전이에요. 이게 어. 진짜 지난 사투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쓰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만 저도 할머니가 그렇게 쓰셔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게 어. 단어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 관리자분 한 분이 선생님의 그분처럼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 거의 모든 문장에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들리니까 진짜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음. 근데 심지어 이제도 아니고 인전이잖아요. 아. 얼마나 웃겨요. 이거 그 동료들이랑 눈 마주치면 큰일 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뭐 진지한 자리 이런 데서도 당연히 쓰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쓰면 더더욱 약간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 거죠. 음. 그래 가지고 저 혼자 한 3주 정도 숨죽여서 웃다가 도저히 못 참게 해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주변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 "아 저 진짜 요새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회의 아. 시간에 눈만 마주치면 거기다 웃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개를 음. 다들 푹 숙이게 되는 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실은 막 저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서 나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있는 거 저 진짜 싫어하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티 내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정말 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랬는데 정말 음. 약간 평소에 대화할 일도 없는 굉장히 상위 임원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음. 그러니까 사실 동료거나 하다못해 음. 팀장님이거나 이랬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맞아요. 영문 모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쟤는 집중 맞아요, 안 맞아요. 해. 내가 말하면 낄낄대네.'라고 생각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음. 그냥 뭐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또 사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머니까 음. 얘기를 해줄 순 없고 그러니까요. 나 혼자 낄낄대기에는 너무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이 거의 비슷한, 좀 시차가 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었네요. 그렇네요. 음. 비슷하게 저는 어차피 같은 것도 사실 뜻이 음. 꽤 센 단어들도 버릇처럼 그냥 문장 시작할 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런 거는 특히나 어차피는 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버릇이라면 웬만하면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음. 듭니다. 어 음. 약간 비슷하게 맨날도 음. 있는데 이거는 뭐 문장 앞에 붙이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음. 그냥 입에 붙은 거죠. 막 사실 음. 진짜 맨날 반복되는 게 어딨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뭐 예를 들면 맨날 엘베 놓쳐. 막 맨날 버스 놓쳐. 맞아. 이런 게 맞아. 사실 음. 그렇지 않은데 진짜 음. 100번 다 놓쳤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어어어. 근데 너무 굳이 음.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자주 들으면 이제 알아서 좀 필터링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맨날 그래. 저 사람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음. 하고요. 음. 근데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또 선생님의 그 언어에서도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음. 좀 이렇게 애들 앞에서는 단어 선택 같은 것도 좀 주의해서 하는 편인데 어차피 진짜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는 최대한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음.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스스로 긍정적이 된 사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를 안 음. 쓰다 보니까. 음. 의식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정착하기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역시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게 그런 느낌인가. 음. 그러게요. 맞아요. 또 비슷하게 저희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음. 우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들 쓰지만 본인이 속한 집단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서 음. 그 "저희 나라"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진짜 많이 혼내거나 고쳤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음음. 그래서 저도 그걸 뭐 제가 쓰지 않아도 학교 교실에서 이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뭐 음. 저희 나라, 저희 학교, 뭐 저희 회사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음. 여전히 습관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게
의미상 저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업 직군에서 저희 회사라는 건 되게 당연한 표현이니까. 뭐 그런 분들은 되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겠다. 맨날 그렇게 쓰면. 방금 맨날이라고 맞아. 했는데 자꾸 그렇게 쓰면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맞아요. 막 영업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막 높임 물건 이런 데도 높임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커피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런 게 너무 다들 너무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음. 너무 당연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음. 거. 맞아요. 또 과한 존칭들이 있잖아요. 물건에까지 존칭을 쓰는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 그 과한 존칭이 일상화가 되면서 그냥 너무 당연한 표현인데 이게 누구를 깔보거나 싸가지 없게 말하려는 음. 의도가 아닌데 음. 그냥 과한 존칭을 쓰지 않아서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거 가지고 민원 넣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음. 어렵네요. 저희가 고치면 좋을 것 같은 말버릇을 아무래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좀 좋은 말의 습관들 그런 말버릇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음. 긍정적인 표현들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뭐 맞아요. 고맙다, 뭐 괜찮다, 좋다 막 요런 표현들. 근데 이것도 또 너무 다 좋아. 다 괜찮아." 막 이러면 상황에 따라 '저 사람은 나는 고민돼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대치 안 해 주네. 뭐 무관심하네.' 뭐 이렇게 느낄 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별론데?'가 습관인 사람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별론데가 습관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말에서 다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음. "왜 어. 해?" 뭐 이런. 진짜 근데 있죠. 음. 외해가 말버릇인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렇네요. 맞네요. 음. 맞네요. 어 좋은 말버릇 중에 저는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계신데 정말 음. 닮고 싶은 말버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고맙다. 좋다." 이런 거는 쪼끔 이렇게 와닿지 음. 않잖아요. 근데 막 그분은 항상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이유를 붙여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음. 이유가 너무 하찮고 '저런 것까지 고맙나?'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음. 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맙다.'라는 말은 올해도 많이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어 말버릇조차도 다 습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쭉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정적인 고치고 음. 싶은 것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자꾸 쓰는데 '아 저건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위주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하나님이나 방금 이제 닮고 싶은 말버릇도 이야기는 해 봤지만 음. 그러면 저희가 이왕이면 좀 고치고 싶은 것들은 좀 고치고 좋은 말버릇은 또 붙여보고 습관으로 붙여보고 요런 팁들이 있다면 또는 팁이라고 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습관을 붙여볼까 한다.' 요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음. 저는 실은 막 말을 너무 막 못해 보인다거나 막 너무 부정적인 말이라거나 막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음. 말버릇을 굳이 반드시 고치지는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음.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저의 이 생각을 담는 게 말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이런 말버릇이면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음. 그치만 만약에 고치고 싶은 말버릇이라면 고치는 것의 첫걸음은 인식하는 거다.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말을 녹음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음. 싶더라고요. 원래는 실은 그런 말버릇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언제 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확실히 내가 말한 걸 듣다 보면 '아니
내가 한 말인데 '아니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싶은 것들이 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일상의 대화를 녹음하긴 쪼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겠다.' 싶어서 갤럭시 핸드폰이 통화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맞나요? 아, 설정에 켜 놓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녹음해 보신 거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 봤어요. 음.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화 통화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음. 통화를 하긴 어려운데 어 예를 들면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고런 거를 음. 한번 녹음해 보는 거는 방금 하나님 말한 팁으로 굉장히 좋을 것 음. 같고, 근데 저는 몇 번 해 봤는데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하는 거 녹음 목소리 듣기가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근데 이제 하지 지금도 않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2 년이 되어도 참 저는 제 목소리를 듣는 걸 참 좋아하지 않는데, 음. 그래서 좀 추가적인 팁으로 그 클로바 음. 노트나 요런 그 노트 앱에 요즘은 음성 녹음을 바로 텍스트로 바꿔 주잖아요. 음. 고걸로 보면, 글로 아. 보면 확실히 내가 무슨 말을 많이 맞네. 쓰는지 좀 눈으로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귀도 맞 괴롭지 않고. 맞 그 글로 보는 게 확실하긴 하죠. 네. 그럴 것 음. 같아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텍스트 전환이. 그렇구나. 아 이렇게 혹시 회의할 때 녹음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러기도 하나요? 저는 회의할 때는 쓰진 않아요. 아. 저희는 회의록을 그렇게 꼼꼼하게 쓰는 회사가 아니라서. 음. 근데 그렇구나. 이제 인터뷰할 때, 저는 이제 글쓰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는 꼭 씁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음. 음. 사실 습관, 제가 생각하는 뭐 방법이 있다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고치는 것도 어려우니까, 특히나 고쳐야 될 게 있을 때 저는 보통 이거를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좋더라고요. 음. 제가 뭔가 자주 쓰는 말, 고치고 싶은 말, 예를 들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을 음. 고치고 싶으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꾸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음.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연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회의를 음. 하는데 자꾸 "뭐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음.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음.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저 음. 사람은 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확신이 없지? 저걸 내가 음. 믿고 가도 되나?' 막 이런 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울 치료 음. 느낌으로 음. 좀 괜찮을 것 같고, 정말 고치고 싶은 표현이 있다, 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은 무언가를 찾았다.'라고 하면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주변에 내가 이거 진짜 고치고 싶은데 자꾸 무의식 중에 쓰게 되니까 발견하면 말해 줘.' 뭐 요렇게 음. 부탁을 하거나 음.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회사에 "뭐뭐인 것 같다."라는 말을 업무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회의 때 "그거 내가 쓰지 말라고 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쓰시네요." 막 음. 요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음.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좀 금방 음. 고쳐지는 것 같았어요. 음. 음.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긍정적인 말버릇을 심겠다, 습관으로. 이건 진짜 정말 노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음. 뭐 '하루에 한 번은 한다. 무조건 음.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 일부러 아예 말을 준비해서 해 보는 것도 될 것 같고. 음. 저도 비슷하게 약간 올해 단어, 올해 음. 문장 이런 거 하나 정해서 그걸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새해가 되면서 새해 계획 세우는 영상들을 좀 봤는데 어떤 분께서 "계획 여러 개 세워 봤자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못한다. 딱 하나 키워드만 정해라." 요렇게 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의 테마를 뭐 "괜찮아."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음. 그 딱 하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의식하기도 쉽고 이렇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그게 많이 하다 보면 습관이 알아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좋습니다. 저희가 말버릇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리고 하나와 셋이 자주 쓰는 말버릇부터 음. 좀 만들고 싶은 말의 습관이나 좀 습관을 고치거나 새로 정착시킬 수 있는 팁까지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말버릇의 의미를 한번 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생각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버릇은. 음. 이게 아무래도 습관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음. 왜 이 단어나 표현을 습관처럼 이렇게 쓰게 됐을까?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뭔가 좀 그 중립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음. 라는 걸 좀 음.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고치고 싶거나 만들고 싶은 습관들을 좀 잘 가꿔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근데 저도 비슷하게 말버릇은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막 고쳐야 될 거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말버릇도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음. 그냥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그 사람의 개성 중에 하나 정도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걸 어불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음. 많이 있긴 하잖아요. 뭐 그러신 분들까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러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개성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가볍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 디저트 힘들었겠어요. 사실 오늘 디저트 선정을 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영화를 준비했어요. 음. 음. 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거나 안 봐도 음. 내용을 알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음. 앤 해서웨이와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진짜 돋보였던 음. 영화였죠.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저도 뭐 몇 번째 아직도 생각나면 가끔 보는 영화긴 한데 그래서 반갑긴 한데 말버릇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음. 번역도 좀 거쳐야 하는 영화고, 그리고 사실 음. 기억에 남을 만한 말버릇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한 번에 떠올리진 못했는데, 음.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의 성격과 특징이 그 말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게 이 영화가 정말 잘 보여준 사례였어요. 음. 음.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단호하고 냉철한 그 편집장 메릴 스트립의 말투는 잊기 어렵죠, 이거 영화를 봤다면. 맞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냉기가 철철 흐르는 느낌으로. 맞아요. 특히 극 중에서 그 편집장인 미란다가 쓰는 대초는 음. 그 영화가 상영된 당시에 되게 이슈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음. 뭐 그 외에도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주인공 앤디 말고 원래 있던 그 다른 비서 에밀리의 말투나, 뭐 앤디 자체 주인공 자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패션 업계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또 말투도 바뀌고, 요런 게 사실 외적인 변화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됐었던 영화지만 그 말투도 되게 인상 깊은 변화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메릴 스트립의 "됐어?" 이거 다들 따라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샘님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확실히 그 말투, 말버릇 이게 되게 특징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렇게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투를 다들 쓰고 있었고 이 사람의 캐릭터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확실히 말투, 말버릇 이런 데서 많이 보여졌던 것 같네요. 음. 확실히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말버릇은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도구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오늘은 말버릇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뭐 디저트에서도 그렇고 이야기 중간중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표현해내는 도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말버릇, 말에 붙어 있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개성, 나의 생각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걸 고쳐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또 다음 한 주 새로운 경험 또는 내 말버릇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또는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